네, 반갑습니다. 굿다하의 김민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칠판 대신 이렇게 화면으로 대신하는데 지금 시간이 1시예요. 지금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조용히 할 수밖에 없고, 오늘은 왜 이렇게 화면상으로 하냐면 칠판에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여러분들도 잘 볼 수 있고 저도 분필 낭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서로 좋으려고 오늘은 이렇게 화면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1부에서 남신의조 유동 박시봉방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여기 끝을 헤매였다. 여기까지는 칠판으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부터는 바로 날도 점으로서부터 끝까지 한번 논스톱으로 가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바로 날도 점으로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여기서 이제 세모친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모 부분은 가족과 고향의 상실, 즉 이 시인 백석의 유랑의 삶을 나타냅니다. 이 바람과 이런 추위, 이런 단어들은 이제 암울한 현실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 보면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진을 붙였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단어부터 알아보면 이제 삿이라는 단어는 보이시죠? 삿자리, 즉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순의 집, 이게 목수라는 게 아까 여기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박시봉방 보이시죠? 이 박시봉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목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순의 집에 방 한 칸에서 들어져서 진을 붙였다. 이 진을 붙였다라는 뜻은 여기 나와 있는데, 주인 집에 새들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박시봉이라는 사람 집에서 이렇게 전세 주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족과 헤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 화자 백석의 외롭고 편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삿이라 쓴 단어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향토적 시어라고 우리가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시인 백석은 많이 사용했는데, 그런 향토적인 시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 좋지 않은 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누긋한이라는 단어부터 일단 메마르지 않고 눅눅하다, 그러니까 완전 곰팡이 쓰는 이런 습내나고 춥고 눅눅한 이런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혼자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라는 이 문장의 뜻은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하고도 이제 버티지 못해가지고 가출한, 지금 나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 혼자 사는데도 이렇게 혼자 살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디롱배기와 북독보의 단어 뜻을 알아보면, 디롱뱅이는 지롱뱅이라고도 하는데 둥글럭절한 아가리가 벌어진 작은 질글이라고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독불이라는 것은 지피나 풀, 겨 이런 거를 막 뒤섞여서 뭉텅이로 피운 불, 장작과 비슷한 그런 불을 피우는 그런 걸 알 수 있고, 이런 디롱뱅이랑 북독보를 안고 손을 쬐며 손을 따뜻하게 하면서 재 위에 이것을 탄 재 있잖아요. 그런 재 위에다가 뜻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이런 막 아무 생각 없는 듯한 뜻없이 나가지도 않고 누워서 손깍지 베개를 하며 구르기도 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 이런 어리석음이며 이게 회한의 정서,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것을 후회하는 그런 정서, 슬픔이며 어리석음, 이런 회한의 정서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이 새김질하는 게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반복적으로 지난날의 이런 후회하는, 자기가 잘못한 이런 일들을 후회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자기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계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네, 여기는 이제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이제 자기가 막 가슴이 답답하면서 지금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뜨거운 것, 내 눈에 뜨거운 것, 눈물이 막 메이고 있고, 그다음에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워하면서, 그리고 여기 하면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세 가지에서 온적이며, 그다음에 핑계일적이며, 부끄러울 적이며, 이게 이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운율, 즉 반복되고 있는 거를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우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내 슬픔이며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했는데, 이런 슬픔, 어리석음에 눌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낀다. 이런 것은 이제 삶에 대한 절망과 체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고, 무력감, 반성, 부끄러움, 아까 위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무력감, 반성, 부끄러움 등을 나타내고 있고, 지나온 시절을 후회하면서 한탄하고 암울한 현실을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앞장을 알아봤고, 뒷장을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데, 여기
그러나라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그때 처음 부분에서부터 지금 아까 전까지 계속 앞장에서는 막 한탄하면서 회한하면서 막 절망하면서 삶에 대한 부끄러움 느끼고 이렇게 막 후회하는 삶 이런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러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상 전환이라는 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나 하면서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여기 고개를 들어 라는 게,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자신감을 느끼는 그런 거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화자의 태도가 변화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것은 상승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긍정적이죠. 조금 이따 밑에서도 또 나오는데 더 알아보도록 하고, 고개를 들어는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면 되고, 이때부터 이제 화자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하면 허연 문창을 바라보는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여기서 또 상승 이미지 나오죠. 상승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눈을 뜬다. 눈을 감는 것보다 뜨는 게 좀 더 긍정적이죠. 천정도 안 보는 것보다는 쳐다보는 거, 뭔가 이렇게 우리가 느낌상으로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면,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아니 먼 산 뒤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곱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가가 끝났습니다. 이제 좀 길게 읽어봤는데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다시 보면 이제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이,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것이 힘든 것인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제 무기력한 자아를 인식하는 것을, 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이런 것이 나의 의지, 나의 이 백석 시인의 자아를 초월하는 존재, 즉 운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운명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 즉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고,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운명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운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그런 운명의 깨달음을 통해서 감정이 정화됩니다. 이런 슬픔 앞에서 아까 앞장에서 봤던 그런 슬픔, 한탄, 가라앉을 것,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앙금이 돼서 가라앉는다는 게 이제 해소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사라지는 것.
즉 그래서 이런 슬픈 감정들이 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여기서 외로운 생각이라는 뜻은 백석이 가족을 떠나서 이제 아까 박시봉 집에서 막 새들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막 다 합쳐져서 외로운 생각은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더러 나주손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 무렵. 평안도 사람. 이 백석 시인의 평안도 사람이라 해주고 평안도 방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까 농촌에서의 토속적 정감을 주는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살랑살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데도 있는데, 이 싸락눈 이제 시련과 고난을 뜻해요. 눈은 막 치기도 하는 이런 막 강한 이런 것을 보면 시련과 고난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이럴 때 막 슬프니까 화로를 더욱 가까이 해서, 여기 무릎을 꿇어보며 나와 있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게 우리가 상상해 봐도 반성과 성찰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이런 반성을 하면서 어니 먼산 뒷옆에, 이 어니는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라는 뜻입니다.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의 바우가 아니라 실제로는 바위란 뜻입니다. 바위 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위 옆이죠. 어느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어두워오는데도 이렇게 그냥 눈을 계속 맞는 이런 추위를 견디는 의지적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나무, 어두워오는데 이런 눈을 맞는 그 눈을 맞는 나무의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종량이 나왔습니다.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는 것이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객관적 사용관물인데, 갈매나무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 삶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매나무라는 것이 이제 화자가 지금 이런 슬픈 상황에서도 다 이겨내고 꿋꿋이 버티면서, 즉 화자 자신의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매나무가, 그러니까 백석 시인에게는 롤모델 비슷한 이런 좌우명 비슷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 상관물은 자신의 감정을 어떤 대상에 비유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자신의 감정을 대신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는 갈매나무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굳고 정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굳게, 아까 여기 눈 맞는데도 꿋꿋이 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갈매나무인데, 그런 대표적인 표상인 갈매나무를 담고 싶다는 그런 백석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매나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백석 시인의 남신의 주유동 박시방봉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한번 내용 정리를 뒤에 가서 한 번 더